지금까지 이제 강선 후보자를 좀 알아봤다면 지금부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표절 의혹이 크게 불거졌습니다. 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논란을 둘러싼 이 여야의 목소리부터 듣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방에 있는 저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교육을 통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좀 실현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게 아닐까. 제게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은 다 청문회까지 무조건 좀 다 보자. 논문 표절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을 포함해서 잘 해명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본인이 교육부 장관으로서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다는 것도 좀 어필해줬으면 하는 진짜 바람이 좀 있습니다. 제자 논문을 뺏긴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오타까지 그대로 뺏겼은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대학 교수입니다. 일반적인 학위 논문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교수 재직 시절에 논문 130개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최소 논문 11개에서 제자 논문 표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심지어 제자 논문에 쓰인 지금 보시면 역효과를 초래하고 이 오타, 이게 지금 이진숙 후보자 논문에도 그대로 지금 옮겨져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더 살펴보면 오른쪽에 이제 사용하고 않았으며 이런 비문까지도 지금 똑같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어요, 박민영 대변인.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좋아서 표절이지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제자들의 논문을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예. 교수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딱 두 가지가 있죠. 연구를 하는 것과 제자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연구 자체를 이렇게 제자들의 그런 지식들을 유용하는 형태로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 교수로서도 결격 사유가 될 수밖에 없죠. 예. 또한 이건 제자들에 대한 명백한 갑질이고 이건 그 위력을 행사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건 가로채기밖에 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런 것들이 한두 건도 아니고 10건 넘게 드러나고 있고 오탈자까지 똑같다라고 합니다.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이건 표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요새 학부생들도 과제할 때만 해도 표절률 검사를 하는데 어떻게 이런 분이 교수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었는지조차 저는 의문이고, 다른 무엇도 아닌 지금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윤리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국가 교육의 백년지 대계를 그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이재명 정부에서 훨씬 더 좀 집중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이것은 더 물어볼 것도 없이 부적격 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표절뿐 아니라 수백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을 받아서 정부기관의 연구과제를 진행을 했는데 이 이후에 논문을 발표할 때도 이 제자 석사 논문과 상당 부분 중복돼 있다, 이런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통상 교수들이 연구과제를 이렇게 가져오면 이 학위 과정에 있는 제자들과 연구 용역을 같이 수행을 하죠.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발표한 논문 간에 몇 가지 중복 사항이 있는 건데, 이 연구한 내용이 같으니까 내용적으로 동일한 내용이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표절에 이를 정도인지에 대한 부분은 뭐 확인이 필요한 거죠. 네, 아직까지는 상당 부분 중복됐다, 이 정도만. 예, 네, 확인. 그렇죠. 이게 실제 그래서 연구윤리에 위반하는 논문 표절인지 여부에 예. 대해서 본인이 소명하겠다는 거니까요. 이게 더군다나 이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총장 임용 과정에서 충남대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에서 논문 과정도 다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대학에서 이 부분을 확인했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는 확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나온 이 내용이 실제 교수로서의 연구윤리를 위반한 표절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역시 이제 청문회에서 소명을 하고, 예. 윤리성 문제는 그렇고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는 이 지방 균형 발전이라든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등 이 정부의 어떤 교육 정책 관련해서 주요 추진 과제를 맡을 수 있는 적임자라는 판단이 있는 겁니다. 아까 이 말씀처럼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능력에 대한 이제 검증 과정을 거쳐서 논문 표절과 능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국민들이 보시기에 논문이 표절인지 아닌지 여부 일단,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필요한 어떤 교육 정책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 가능성 이런 부분에 비추어 도저히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느냐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 적절히 사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정책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장관직을 수행해도 괜찮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예. 한번 그 역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두 가지 다 검증을 거친 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예, 검증을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20년간 교육부 장관 낙마 사례를 보면요. 후보자 4명이 중도 하차했습니다. 그 사유가 모두 논문 표절 혹은 논문 중복 게재였는데요. 홍 전 의원님. 네. 이진숙 후보자는 어떻게 될까요? 예, 좀 전에 조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뭐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논문 표절이라는 거는 교육부 장관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즉 교육부 장관이 뭘 합니까? 교육 관련된 기관을 발전시키고 특히 연구 어떤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지원도 하지만 또 논문 표절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이 교육부 장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장관이 논문 표절을 했다는 것과 교육부 장관이 또 논문 표절을 한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이제 화면에도 있지만 논문 표절로 인해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자들이 4명이나 낙마를 했다. 저는 오히려 그 앞에 계신 분들보다 지금 이진숙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이 굉장히 더 좀 나쁜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의 논문들을 그대로 이제 악용한 거라든지 그리고 그 논문들을 가지고 이제 논문을 게재를 할 때 여러 가지 뭐 쪼개서 뭐 한다든지 그렇게 굉장히 좀 악의적인 어떤 논문 표절이기 때문에 저는 예. 이진숙 장관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최소한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대단히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